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이며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노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총각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자들을 싫어하거나 저한테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어느 하숙집에서 3명의 여자들에게 너무 시달림을 받았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여자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졌고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려 홀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여자를 만나지 않게 된 계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지방 대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여 어느 하숙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는 과부인 아줌마와 두 딸들이 살고 있고 남편분은 타지에서 생활하시느라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0대 혈기왕성한 남자인데다가 다들 저보고 미국 배우를 닮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미국 배우와 비슷하겠냐고 하시겠지만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분이셔서 그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점점 자라오면서 얼굴이 나름 잘생긴 편이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조금씩 높아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숙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과부인 아줌마와 두 딸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숙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15명 정도의 남녀 학생들이 살고 있었고 과부인 하숙집 아줌마는 정말 음식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 데다가 너무 친절해서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조각이 막 걸어다녀. 이렇게 잘생긴 학생이 들어왔으니 한동안은 여학생들 선물 공세로 바빠지겠네. 게다가 나도 그렇지만 우리 딸들도 좋아하겠다. 너무 잘생겨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아줌마가 요리를 잘해서 말만 하면 다 해줄 수 있거든. 요리 말고 다른 거 원하면 아줌마한테 문자 때리고. 알았지?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어떤 건지 알고는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줌마가 말씀하신 대로 두 딸들 역시 저에게 자주 말을 건네왔는데 뛰어난 미인은 아니어도 성격이 착하고 싹싹한 정도였어요. 큰딸 소영이는 성격이 털털하였고 작은딸 소민이는 약간 내성적이지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더군요. 하숙집 아줌마와 두 딸들과는 금방 가까워졌고 하숙집 아줌마는 저 혼자 있을 때 저에게는 특별한 음식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하숙집 아줌마는 어느 정도 친해졌다 생각했는지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용식이는 언제 봐도 잘생겼어. 아직 어려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치? 아줌마가 능숙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알려줄까? 아줌마 애인 있었는데 헤어진 거 너도 알고 있지? 알고 보니까 그놈 제비족인 거야. 싸가지 없이 내 앞에서 알랑방구 끼다가 딱 걸려서 내가 뻥 하고 차버렸어. 이제 연상보다 연하의 남자를 만나볼까 하는데 우리 영식이가 아줌마 도와줄 테야? 하며 제 옆에 다가오시는데 아무리 하숙집 동기들이 아줌마가 이쁘다며 칭찬을 해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적극적인 하숙집 아줌마와는 달리 둘째 딸 소민이는 몰래 저를 엿보는 게 느껴졌는데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 그냥 쳐다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리송하게 제 주변만 맴돌던 소민이는 저에게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 방에 쪽지를 남겨두었고 저는 귀여운 소민이의 행동에 약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설레면서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고 말았거든요. 그 쪽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답장을 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큰딸 소영이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평소처럼 제 방으로 놀러와서는 용씨가 나 너한테 좋아한다고 고백도 하고 사귀자고 대놓고 말도 하고 저번에 내가 준 선물도 받아가 놓고선 왜 아직도 답을 안 해? 나 너 좋아하니까 우리 사귀자고. 한 달이 넘게 답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냐? 아직까지 대답 안 한 네 잘못이다. 내 탓하지 말아라. 하며 갑자기 제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소영 누나와 스킨십을 하고 말았고 누나의 거침없는 손길에 저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었을 때쯤 식장에 다녀오신 하숙집 아줌마가 문을 여는 바람에 소영 누나와 저는 아줌마에게 모두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크게 화를 내며 니 둘이 언제부터 이런 사이냐고 물어보았고
아줌마랑 저랑 사귀고 있었는데 제가 바람을 핀 것 마냥 저를 노리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착실하게 보고 맘에 들어 했는데 뒤에서 이딴 식으로 뒤통수 치냐면서 화를 내고는 나가버리셨습니다. 솔직히 아줌마 혼자 생각하고 저에게 야한 농담을 하며 다가온 분은 아줌마인데다가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왜 혼자 저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소영 누나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 하던 거나 마저 하자면서 방문을 잠그고 사랑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소영 누나와 만날 때마다 사랑의 선을 넘기 시작했고 누나를 통해 여자에 대해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여 저 역시 남자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영 누나와 몰래 관계를 갖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시원한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을 들렀는데 그곳에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 소민이를 보게 되었어요. 소민아, 너 여기서 뭐해? 혼자 술 마시고 있었어? 얘 봐라. 여자가 혼자 이렇게 해롱해롱할 정도로 술 마시고 있네. 아니, 무섭지도 않냐? 일어날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민이는 대답도 안 하고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난 그냥 오빠 포기할래. 언니랑 둘이 잘해봐라. 얼굴이 잘생기면 뭐해. 엄마가 꼬시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언니가 들이댔다고 홀라당 자버리고 내가 쪽 집어낸 거 씹어먹고 네가 남자냐? 어? 에휴, 넌 네 갈 길 가라. 난 술이나 마저 먹고 갈란다. 아우, 술이 달다. 하며 남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소민이가 저에게 남긴 쪽지가 생각났고 그 쪽지에 대한 답을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말을 해주니 소민이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어느 으슥한 골목으로 가더니 정신없이 제 입술을 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용한 줄만 알았던 소민이에게 이런 박력 있는 모습이 있다니 의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더 두근거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도 안 한 상태에서 소민이와는 아무도 없는 그 골목에서 사랑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소민이는 분명 거침없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다음날 되니 평소와는 달리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소영이 누나 역시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두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를 피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도 피하기만 하고 전화나 문자마저 씹어버리니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두 자매랑은 멀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미대에 다니는 미주라는 여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자와는 달리 민주는 너무나도 도도하면서 차분한 여자였고 그래서인지 연애 시절 동안 손만 잡고 뽀뽀만 하다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민주의 요구로 사랑의 선을 드디어 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하고 싶었던 걸 어떻게 참았는지 의아할 정도로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일주일에 2-3번 사랑을 나눈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누나와 소민이가 저에게 더 이상 다가오질 않으니 뭔가 찝찝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하숙집 아줌마가 딸들이랑 대판 싸워서 기분이 안 좋다며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저를 만져가며 저에게 치근덕대는 아줌마였지만 그래도 기분이 왜 안 좋은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이 센 편이지만 아줌마도 술이 만만치 않게 세더라고요. 둘이서 소주 6병을 먹고 7병째 마시고 있었을 때쯤 요새 우리 딸들이 용식이한테 꼬리 안 치지? 내가 홍군형을 내줬거든. 엄마도 젊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다는데 위아래도 없이 지들이 꼬시려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응? 나한테 딱 걸린 거지. 아휴,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용식이가 우리 애들이랑 선을 넘었든 안 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 내가 우리 용식이 책임질 건데 누나 따라올래?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술을 마신 게 죄입니다. 뭐하러 그때 술을 마시자는 말에 넘어가서 술을 마셔버린 건지 저도 모르게 아줌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여자친구, 하숙집 아줌마, 하숙집 아줌마의 2딸들과 전부 사랑에서는 넘어버리고만 나쁜 남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저를 신세계로 초대해 주더군요. 지금까지 만난 여자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뭔가 저를 가지고 노는 듯 하면서도 애틋하게 무언가 바라는 몸짓.
왜 남자들이 연상을 좋아하는 건지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숙집 아줌마는 젊은 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는데 같이 선을 넘은 뒤로 더 반해버릴 것 같다며 저에게 앞으로 월세는 받지 않을 테니 자기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월세가 부담되긴 했던 터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아줌마, 아니 누나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누나랑 내가 사귄다는 거 비밀로 해줘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는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알았죠?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숙집 아줌마는 알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간 날 저도 모르게 소영 누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고 그곳에서 사랑의 선을 넘는 도중 외출을 하고 돌아온 소민이와 하숙집 아줌마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아줌마는 자기랑 사귀고 있는 도중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와의 비밀 연애를 술술 말해버리기 시작했고 게다가 정말 재수없게도 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온 여자친구 민주도 그 모습을 봐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소영 누나에게 하숙집 아줌마와 뒤에서 몰래 만나고 있던 것,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여전히 만나고 있는 민주와의 관계까지 모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그 집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소영 누나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해버려 아버지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맞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얼굴 하나 믿고서라도 제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현재는 아직까지 저를 좋아해주는 소민이와 연락은 하고 지내고 있지만 사귀거나 예전처럼 사랑해서는 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자에게 상처 주기도 싫고 여자라면 너무 치가 떨리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이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